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해드렸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짜 문서로 입학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신입생의 가짜 주민등록 문서를 만든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빨리 처벌할 사람은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저 위협적인 발언만 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나스 단축 마라톤 코스를 일시적으로 통제할 것이란 기사가 나왔고요. 2024년 유럽 리그에서 이탈리아가 16강에 들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치권 뉴스로 직접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 동향은요, PDIP 당입니다. 할 수 없이 야당이 된 투쟁민주당은 자카르타 시장 선거를 앞두고 PKB 당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PKB 당은요, PDIP를 쳐다보지 않고 그러니까 PKB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KB 당의 몸값이 갑자기 불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PKB는요, 그 전에 자카르타 시장 선거 때 아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한 적이 있는 당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두 대의 항공기 기내 압력이 급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외신으로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잉사의 기체 결함도 있다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해요. 하여간 지난 6월 24일이요. 저녁에 쿠알라룸푸르에서 방콕으로 가던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항공기에 기내 압력이 갑자기 빠져서 2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다시 KL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비행 도중에 기내 압력을 잃은 이유가 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압력이 빠진 비행기에서는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그 출발했던 KL 공항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비행기의 고도는 빠르게 잃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다시 KL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대한항공, 칼과 한국 정부 당국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22일 발표했습니다. KE189편이 인천공항에서 대만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비행한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비행기 고도가 갑자기 8,000m, 그러니까 8km나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5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급강하 사건으로 인해서 승객 19명이 코피를 흘렸고 귀에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두 사건 그리고 이 대한항공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행기는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비행기는요, 보잉 737 맥스 8 기종인데요. 아직까지 그 비행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은 즉시 사과를 했고요. 정부는 비행기 기내 압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만평이 나오는 날이죠. 인도네시아 만평은요, 친인척 부패 귀신이요, 3명의 학생들의 그 머리채를 잡아 들고요, 아이들이 대롱대롱 거기에 매달려 있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꽉 찬 학교 문에는요, 10,000원이란 팻말이 붙어 있고요, 그 앞에는 교장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억지로 이렇게 하시면은 정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학교 기와장을 조금 떼어내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기와장을 떼면 들어갈 수 있나요? 하고 한 학생이 지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요, 그 기와장을 뚫고 들어오는 학생을 쳐다보는 학생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만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요, 올해 쌀 수입량을 517만 톤의 일부를 실제로 수입을 하는데 집중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너무 튀니까요. 또 쌀 수입량도 517만 톤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정부 비축미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쌀도요, 많이 수매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 쌀 생산 및 수입량 그리고 소비량 등에 대해서 자세히 국립식량청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나 한국에 계신 분들은요,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쌀이 부족할 리가 있나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국내 총 쌀 생산량은 3,175만 1,114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에서 4월까지 수입한 실제 쌀 물량은요, 177만 4,907톤. 그리고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수입하게 돼 있는 쌀의 양은 339만 7,114톤. 그러니까 약 350만 톤 정도를 앞으로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쌀 월간 소비량은요, 26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소비량은요, 85,286톤, 그러니까 약 10만 톤 가량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3억이라고 보면은 하루 10만 톤이니까요. 3천만 톤 정도를 가져야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쌀을 먹고 그래도 쌀을 비축해야만 되죠. 이 가뭄이 들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쌀 수입량을 좀 더 늘커야만 이걸 안전하게 쌀을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생산량에다가 수입쌀을 합한 물량에서요, 소비량을 빼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866만 6,758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85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걸 수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자료를 발표해 왔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식량청이 수정 자료를 다시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올 1월부터 4월까지 177만 톤밖에 수입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약 340만 톤을 더 수입해야만 합니다. 이 수치는 애초에 200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했던 것보다 360만 톤이 늘어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쌀 수입 쿼타를 160만 톤이라고 봤는데요. 이제는 360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다시 517만 톤을 더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이제야 정부가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이 정도로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